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도라는 말이 나오니까 16번째 장에서 애욕이라는 때가 닿으면 도를 볼 수 있다. 이 도라는 문제를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갈까요? 도라 그러면 이제 그 사성제에서 도제, 멸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일단 우리가 고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고락은 뭐냐면은 이 수의 색수상행식 할 때 이 수는 우리가 안이비설신 의까지 합쳐서요. 안이비설신의 요것을 통해서 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하는 즐거움, 괴로움,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상황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즐겁다,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고제를 얘기할 때의 고는 그 성격이 요 범위 안에 있는 게 요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비가 되질 않고 어떻게 고제를 얘기하냐면은 현재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데 현재의 감각에게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것이 앞으로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씨앗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달콤해요. 그런데 제가 흉시를 앓고 있는데 단 걸 좋아하거든. 그러면은 사탕을 먹으면 좋죠. 제가 단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사탕을 먹는다는 행위는 충치를 키우는 행위가 되죠. 이와 같이 이 감각적으로는 즐거운데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나, 안 그러면은 고통을 보존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꽃의 씨가 땅 속에서 이렇게 유리병인가 이런데 들어 있었는데 그게 꽤 오래, 한 2000년인가 3000년인가 가까이 땅 속에서 이렇게 매장돼 있다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연씨를 다시 심어보니까 발화가 되더래요. 그 안에 다시 피어날 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3000년 동안은 싹이 안 났으니까 고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서 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도 부처님은 고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색계 무소유처정이나 비상비비상처정 높은 경지에, 세간에서 말하는 최고 경지의 수행, 이 불법이 아닌 세간 수행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들은 거기에서 비상비비상처천 삼매를 증득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그 세계, 그런 경지의 세계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셀 수 없이 긴 세월의 겁동안을 그 삼매 속에서 머물게 돼요. 그러면은 그 속에는 고통은 없고 아주 지극히 평온하고 행복한 감각만 그 긴 세월 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도 고제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분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땅 속에 있었던 연씨가, 유리병 속에 있던 연씨가 인연을 만나서 다시 발화하는 것처럼 그분의 업이 가지고 있던, 악업이 가지고 있던 또 이게 이 업이 발화가 될
그 무색계정의, 무색계 산매의 그 선정력이 소멸됐을 때 다시 발화가 되거든.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은 고통은 항상한다. 그래서 고통의 특징을 안고 있는 것들은 전부 고라고 봐요. 그리고 고통의 특징을 보호, 유지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이게 보호, 유지하는 거는 고재라 그러죠.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집재라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는 무엇이 크게 핵심이 되느냐면은 이게 번뇌라고 하는 건데, 번뇌는 애욕, 애착, 그리고 어리석음과 애착이 그 기반이 되겠죠. 자,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런 대략적인 이제 아웃라인이라면은, 오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는 도제 중에서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특징이 있는 것들은 고통의 특징이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 그리고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특징이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리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그리고 그 고통이 소멸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뭐하고 안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런 정도예요. 제가 이제 그 자세가 삐딱해서, 예를 들면은 자세가 삐딱해서 허리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세를 바로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를 바로 잡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서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고 하면서 이제 자세가 기울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올바른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소멸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현재 내 업은 정신줄 잠깐 놓는 사이에 삐딱해질 수 있는 소지를 항상 안고 있는 상태. 아직은 굳건하게 반듯하지 않고 언제든지 기울어질 수 있는,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상태. 그렇지만은 그 가능성은 안고 있지만 늘 깨어 있으면서 기울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유지할 수 있는 깨어있는 감각을 발휘해요. 요 깨어있는 감각을 발휘하는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고통이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감각으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 그 정견의 자리. 그러면서 이 생각이 이 생각하는 자리가 이게 사유의 패턴에서 이렇게 삐딱했던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잡는 건 줄은 알아. 그런데 그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뭐죠? 이렇게 정신줄을 놓으면은 삐딱해질 수 있는 그 씨앗을 아직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반듯하게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 정견의 힘을 빌려서. 그리고 정사, 정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계속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자기의 사유체계를 알아차립니까? 못 알아차립니까? 알아차려야 되겠죠? 정견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사유체계를 알아차리고 바르게 유지합니다. 어떻게? 고통이 확대 재생산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소멸되는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을 정사, 정어. 그렇죠? 고통이 소멸되는 방향으로. 이게 정의예요. 고통이 확대 재생산되는 방향은 고통을 보호 유지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견, 사사, 사어,
사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체 행위에서 이게 대표적으로는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또 이렇게 남의 짝지는 보지 않고 정말 이제 오리지널로 해탈을 하려면은 이렇게 이게 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음욕의 이게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이제 그런 신체의 여러 가지 행위, 정업, 이 정자가 주는 거는 뭐죠? 이고등락이죠. 이고등락의 포인트고, 거기에는 뭐가 반짝거려요? 지혜가 반짝반짝하고서 같이 이 지혜가 동반하면서 길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이고등락의 코스로다가 이 삐딱했던 자세를 계속 반듯하게 잡는 거예요. 그렇죠? 정업.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 여기까지는 신구이 상업인데,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생활 문제인데, 이 생활 문제도 이고등락의 기준점 위에서 생각합니다.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고 보호 유지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닌 방법으로 먹고 사는 법, 이 생활법을 유지해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정정진이라는 게 이 정정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한 번만 하면은 바로 잡힙니까? 이 정견의 힘을 빌려서 이고등락의 이게 습관을 만들려고, 자, 내 사유의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서, 흐름과 시스템을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바룹니다. 말 습관도 들여다보고 바르고 있죠. 계속 바르고 있는데, 그게 한 번만 바르면은 똑바로 되나요? 척추측만증이 이렇게 있는 분이 한 번만 이렇게 반듯하게 피곤하면은 다시는 기울지 않나요? 그런 거 아니죠.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진은 이 내용이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앞에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작용을 일으키는 거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씩 좋아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거기에는 어떤 것을 갖게 되냐면은 이 염자는 기본적으로는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이 상태가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된 상태를 업그레이드 되는 이유, 상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걸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하려면은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거는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된 거를 정확하게 불러올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상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다시 그 상태를 불러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상태면 뭐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있고 기반을 가져요. 아까 어떻게 했더라? 앞에 어떻게 했는지 이게 불분명하면은 했던 자리에서 다시 또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잖아요. 자, 이 정경진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마치 이거를 정령은 어떤 기능하고 유사하냐면 컴퓨터에서 글을 쓰다가 글을 딱 이렇게 멈추고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다시 그 파일을 불러오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기 앞전에 쓰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것처럼 정념이 있으면은 앞에까지 했던 수행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념이 받쳐져야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정념은 또 어떤 거냐면은 이 무상한 것을 무상하다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고재다.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기억. 이것은 이 부정하다. 우리는 부정하다, 깨끗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의식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흔들리거든. 그런데 이렇게 이 정념의 힘이 받쳐지면은 그러면은 이게 받쳐지면 다시 이 정견에서부터 이 정견이 힘을 받고 정념이 계속 힘을 실어줘야 그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점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 위로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정정진이 계속 작동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 순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쪽에서 흔들림이 적어지면 그러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바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에너지가 수다원 때보다 사다함 때가 훨씬 적게 에너지가 소모될 거고 사다함보단 아나함이 훨씬 에너지 소모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서 뭐가 발생돼요? 이 선정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의 기회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혜가 거의 깊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 팔정도가 이게 그냥 8가지 이렇게 이 팔정도는 이고등락의 길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이것을 통과해서 이쪽을 통과해서 그래서 이게 정정이 확전된 상태에서의 정견이 발휘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이전에는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게 해야 할 것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된다면은 이젠 완성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나오죠. 정정이 자리를 꽉 잡은 상태에서는. 그러겠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 정정의 힘에 의해서 정견이 확정되고, 정사가 확정되고, 정어가 확정되고, 이렇게 딱딱 확정이 되는 그 상태가 뭐예요? 이게 팔정도가 완성이 되고, 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통을 소멸시키는 작업이 완성이 됐고, 이것이 완성된 자리는 이제 멸제로 진입한다는 얘기겠죠. 그러겠죠? 자, 이제 팔정도를 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각도에서 이게 팔정도를 이렇게 염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이게 관찰 포인트를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